이번 시간에는 얼마 후 발표될 소파이의 22년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지 프리뷰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실적만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탁월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파의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와 동시에 4분기 실적에서 어떤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자금 대출 유예가 다시 연장되어 현재 거의 3년 동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재융자는 이전에 소파이의 가장 강력한 사업이었습니다.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은 주요 성장 동력이었고 22년 3분기 말 학자금 대출 잔액은 34억 9천만 달러로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32%가량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학자금 대출 연장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파의 가장 큰 강점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장으로 인한 수요 부진은 소파의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한 공급을 늘렸습니다. 이 3분기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거의 62%가 개인 신용 대출입니다. 사실 시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취급을 극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전성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전성 유지가 안 된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 보전책인 담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파이는 모기지론과 같은 우량 자산을 크게 늘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무담보대출인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야 하죠. 국내은행도 똑같습니다.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은 담보 없으면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량자산인 아파트 담보대출 위주로 자산 성장을 해왔죠. 하지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등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담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시장 진입 초기에는 신용대출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은행 재무제표상 고위험 대출 중 일부입니다. 모기지와 같은 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채무자가 가장 먼저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있는 대출입니다.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률이 높은 자산 중 하나란 거죠. 이는 소파이가 미국의 다른 시중은행 대비해서 금리 인상과 동시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면 신용대출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소파의 자본 구조에 안정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BIS 자기 자본 비율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미국 은행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의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로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은행이 자신이 보유한 부실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8% 정도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 가중 자산이란 은행이 빌려준 대출 자산을 위험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이 신용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이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거나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 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3분기에 소파의 자기 자본 비율은 30%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소파이는 자기 자본 비율의 3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소파의 ABS 대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면 회사가 대출 자산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 수요 부진에 따라 개인 신용 대출을 늘려 현재 재무제표에 68억 달러의 개인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 자산을 재무제표상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사는 표준은행 회계 제도에 따라 대출 손실에 따른 충당금을 미리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각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건 대출 자산을 ABS 형태로 판매하여 이를 구매할 기관 투자자나 은행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BS에 대한 설명은 지난 업스타트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ABS 자산에 대한 인수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에서 굳이 위험성 있는 ABS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죠. 즉 ABS 형태로 다른 기관 투자자에게 대출 자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파이는 올해 초 약 60억 달러에서 3분기 말에는 110억 달러 이상으로 대출을 늘렸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현재와 같고 만약 현재의 개인 대출 자산이 과거처럼 쉽게 ABS 형태로 매각되지 않는다면 소파이는 자기 자본으로 이러한 대출 자산을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본이 계속 감소하게 된다면 자본을 늘리지 않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빠른 성장 수준을 회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다음은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파의 수익 대부분은 대출 활동에서 나옵니다. 소파이는 주로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에서 시작해서 현재 개인 및 담보대출, 투자 서비스, 은행, 신용카드 및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파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소파이 수익의 70% 이상이 여전히 대출 사업에서 나옵니다. 먼저 3분기에는 대출금의 80%가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개인대출 형태로 대출이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로는 3분기 동안 대출 포트폴리오 성장의 6%만을 차지했습니다. 경제 역풍에도 대출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2억 달러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됐고 이는 전년 48억 달러 대출 포트폴리오의 2배 이상입니다. 이를 통해 순대출 수익은 38% 증가했죠. 다음 그림은 소파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이 대출은 3분기 총 영업이익에 1억 8천만 달러를 추가했고 기술 플랫폼의 영업이익은 195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계좌 운용과 투자와 같은 금융 서비스는 소파이가 지난 분기에 실제로 5,2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서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손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파이의 수익의 70%를 책임지는 대출 자산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용대출 시장에서 ABS 자산에 대한 인수가 원활히 되거나 아니면 위험 가중 비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4분기 실적에서 소파이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대출이 얼만큼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제품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이 대출자산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지금 시점에서 소파이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신용대출 금액이 일방적으로 증가하고 이 대출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자본 안정성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12월 CEO 안소니 노토는 회사 보통주 500만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회사의 CEO가 이와 같이 대규모 구매를 하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을 좋아한다는 시장이 좋은 신호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토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력을 봤을 때 누구보다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CEO일 겁니다. 그런 그가 소파이 주식을 그것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말은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이고 회사 내부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파이의 신용대출 자산은 높은 파이코 점수를 보유한 우량 등급 고객이라든지 부실률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든지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4분기 실적에서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파의 성장성이 4분기에도 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